미국 기업들의 눈이 한국 기술에 단번에 쏠리게 된 배경에는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세계를 휩쓸던 데이터 해킹 공격들이 갑자기 줄어든 것에 미국 정보기관들은 의문을 품었는데요. 세계 여러 나라들이 더 이상 사이버 공격의 표적이 되지 않는다며 안도하던 그때 미국 정보국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미국 정보국장은 비공개 청문회에서 우리가 수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사이버 보안 문제를 한국이 이미 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이 언론에 유출되자 세계 IT 업계가 발칵 뒤집혔는데요.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의 현장에 있었던 한 미국인 여성의 경험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항상 제 자신을 현실주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뉴욕 글로벌 IT 기업의 전략기획본부 팀장인 앨리슨 리버만이죠. 오늘도 여느 때와 같이 회의실에서 아시아 기술력에 관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투명한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회의실은 맨해튼의 아침 햇살을 가득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저희 팀의 일본계 동료 켄이 프레젠테이션을 마무리하는 중이었죠. 결론적으로 아시아 기술력의 미래는 일본과 중국에 달려 있습니다. 이 두 국가가 앞으로 10년간 기술 헤게모니를 주도할 것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이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요. 그때 중국계 동료린이 질문했습니다. 한국은 어떤가요? 최근 반도체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가 있던데. 켄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은 제조하청, 댄스그룹, 드라마 아닌가. 기술적으로는 일본과 중국의 그림자 역할이지. 저도 미소를 지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한국은 좋은 콘텐츠는 만들지만 첨단 기술에서는 항상 추격자였죠. 그 순간 회의실 문이 갑자기 열렸어요. 저희 회사의 최고 기술 책임자 CTO 마이클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에 긴장감이 가득했죠. 긴급 소집입니다. 방금 중대한 해킹 시도가 있었어요. 하지만 다행히 막았습니다. 모두가 놀라서 쳐다봤어요. 마이클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제공한 API와 보안 솔루션 덕분에 우리 플랫폼이 보호받았습니다. 이걸 개발한 한국팀의 대응이 놀라울 정도로 신속했어요. 저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한국이요? 제 목소리에서 의심이 묻어났어요.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요. 솔직히 저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 보안 솔루션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심각한 데이터 유출을 겪었을 거예요.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켄과 린이 서로 의아한 표정을 교환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한국 기업에 대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앨리슨, 마이클이 저를 불렀어요. 다음 주에 한국으로 가서 이 기업과 직접 만나야 합니다. 협력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전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국에? 기껏해야 기술 전 시장이겠지. 하지만 마이클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회사의 서버 안정화에 한국 중견기업의 기술이 핵심이라는 사실은 저에게 적지 않은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비행기 창문으로 구름을 바라보며 여전히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어요. 14시간의 비행 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기내 방송이 울려 퍼졌죠. 승객 여러분,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현재 서울 시각은 오후 4시 30분입니다. 저는 여권과 입국 서류를 챙기며 생각했어요. 기껏해야 깔끔한 공항 정도겠지. 하지만 실제로 마주한 광경은 저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입국장에 들어서자 줄지어 선 무인 입국 심사대가 눈에 들어왔어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기계 앞에 서서 여권을 스캔하고 얼굴 인식을 통과한 뒤 지문을 인식시키고 있었습니다. 전 과정이 30초도 채 걸리지 않았죠. 미국 공항에서 경험했던 지루한 대기 시간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어요. 이게 뭐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짐을 찾는 곳에서도 놀라움은 계속됐어요. AI 기반의 자동 분류 시스템이 짐을 정확하게 분류하고 디지털 전광판에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정보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미국 것보다 효율적으로 보였어요. 미국보다 나은 공항이 있다니. 저는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열차에 탑승했어요. 열차 내부는 깨끗했고 와이파이는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으로 호텔까지 가는 경로를 확인했죠. 앱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어요. 몇 번 환승을 해야 하는지, 각 환승에 걸리는 시간까지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 지하철로 갈아탔어요. 역시나 모든 것이 질서정연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바일로 결제하며 빠르게 게이트를 통과했어요. 저는 관광객용 교통카드를 구매에 따라했지만 어색함이 느껴졌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노트북을 펼쳐 명일 있을 한국 기업과의 미팅 자료를 다시 검토했어요. 보안 솔루션 담당자에 대한 정보가 있었습니다. 김지연, 32세,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졸업, 다수의 국제 보안 컨퍼런스 연사. 너무 젊은데? 저는 의아해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중요한 포지션에는 적어도 40대 중반의 베테랑이 앉아있을 텐데 말이죠.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졌어요. 반짝이는 불빛들 사이로 낯선 도시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출장이 생각보다 흥미로울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 기업 본사로 향했습니다. 현대적인 유리 건물이 서울의 스카이라인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미니멀한 디자인과 첨단 기술의 조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방문 확인을 마치자 젊은 여성이 다가왔어요. 리버만님, 안녕하세요. 김지연입니다. 오늘 미팅에서 제가 진행을 맡았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이메일에서 봤던 이름이지만 실제로 만나니 예상보다 훨씬 젊어 보였거든요. 우리는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전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저희 보안 솔루션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지연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이 기술은 3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설명은 명확하고 간결했습니다. 기술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점점 더 놀라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개발한 보안 기술은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진보된 것이었거든요. 질문 있으세요? 김지연이 프레젠테이션을 마치며 물었습니다. 네, 있습니다. 저는 자세를 바로 했어요. 이 기술이 다른 보안 솔루션과 어떻게 차별화되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이네요. 김지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저희 기술의 가장 큰 차별점은 예측 대응 시스템에 있어요. 공격이 발생하기 전에 패턴을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거죠. 미팅이 진행될수록 저는 이들의 기술력에 감탄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이 기술을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도입할 계획은 없나요? 김지연의 표정이 살짝 변했어요.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은 한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미국은 별도 협약이 필요합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기술을 넘겨주는 게 아니라 협약이라니요? 네, 정확히 말하면 기술 사용권에 대한 협약입니다. 김지연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저희 기술은 단순한 제품이 아닌 통합 솔루션이기 때문에 각 국가별 특성에 맞춰 별도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지금까지 제 경험상 아시아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 들어오기 위해 모든 조건을 수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달랐어요. 자신들의 기술에 대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해서 김지연의 말을 곱씹었어요. 별도 협약이라. 이건 분명 제가 알던 아시아 기업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호텔 로비에 도착하자 스마트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본사에서 온 긴급 메시지였어요. 앨리슨, 한국 측과의 협상을 최우선으로 진행해주세요. 다른 미국 IT 대기업들도 그들의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본사 CEO의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어요. 그리고 미국 기술 뉴스를 검색해봤습니다. 놀랍게도 여러 기사들이 한국의 데이터 압축 기술, 개인정보 보호 체계,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보안 기술을 세계 최고라고 평가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미국 정부도 국방협력기술 연계에 한국을 포함시키려 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저는 혼란스러워하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다음 날, 저는 김지현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의 연구개발센터를 방문하기로 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김지현이 안내했습니다. 저희 핵심 기술이 개발되는 곳입니다. 연구센터는 예상과 달리 조용하고 아늑했어요. 30명 정도의 엔지니어들이 각자의 공간에서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젊은 인재들이었죠. 여기서 개발된 알고리즘이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효율성을 30% 이상 향상시켰습니다. 김지현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그들의 작업 환경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놀랍게도 화려한 장비보다는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존중하는 문화가 느껴졌어요. 벽에는 다양한 문제 해결 방식을 보여주는 메모와 도표들이 가득했습니다. 팀의 평균 연령이 궁금한데요. 저는 물었어요. 33세입니다. 김지현이 대답했어요. 이 분야에서는 경험보다 혁신적인 사고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점심시간, 우리는 회사 근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전통적인 한국 음식을 맛보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미국 기업들의 접근 방식이 궁금해요. 김지현이 물었습니다. 왜 이제서야 한국 기술에 관심을 갖게 된 걸까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아마도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한국을 기술 선도국으로 보지 않았으니까요. 김지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해해요. 우리도 처음부터 인정받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주죠. 식사 후, 저는 본사의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한국 기업의 기술력, 그들의 협상 전략, 그리고 미국 기업들이 줄을 서고 있다는 사실까지. 마지막에 제가 덧붙인 의견은 이랬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단순한 동양의 모방자로 보는 실수를 더 이상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이미 몇몇 분야에서 우리를 앞서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자 호텔 창문 너머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저는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동양에 대한 제 관점이 하루 만에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네요. 내일은 어떤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됐습니다. 서울에서의 세 번째 날, 저는 김지현의 제안으로 실제 사용자들이 그들의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이었어요. 이 병원에서는 저희 데이터 보안 시스템을 통해 환자 정보를 관리하고 있어요. 김지현이 설명했습니다. 병원 정보 시스템부 책임자인 박 교수는 열정적으로 시스템을 소개했어요. 이 시스템 덕분에 데이터 유출 위험이 98% 감소했습니다. 게다가 의료진이 환자 정보에 접근하는 속도도 5배 빨라졌죠. 저는 감탄했습니다. 미국 병원들도 이런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네요. 이미 미국 의료기관 3곳에서 저희에게 연락해왔어요. 김지현이 말했습니다. 현재 협의 중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금융 데이터 센터를 방문했어요. 거대한 서버실에서는 한국 기업의 보안 솔루션이 실시간으로 가상화폐 거래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사기 거래를 99.8% 정확도로 감지합니다. 센터 책임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개발 이후 해킹 시도는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죠. 점심 식사 중 김지연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녀는 짧게 통화를 마치고 저에게 말했어요. 방금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미국 정부 기관에서 저희 보안 시스템에 대한 미팅을 요청했어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미국 정부라고요? 네, 구체적인 기관명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상당히 높은 레벨의 접촉입니다. 오후에는 서울 지하철을 타고 시내를 이동했어요. 지하철 역사가 깨끗하고 현대적인 것은 물론 모든 역에 설치된 스크린도어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스크린도어도 한국 기술인가요? 저는 호기심에 물었어요. 네, 처음에는 안전을 위해 개발됐지만 이제는 유럽으로 수출되고 있어요. 김지현이 대답했습니다. 저기 전광판을 보세요. 전광판에는 스크린도어는 한국 기술입니다라는 문구가 영어로도 표시되어 있었어요. 저는 한동안 그 문구를 응시했습니다. 왜 이전에는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지 못했을까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온 저는 본사에서 온 긴급 화상 회의 요청을 받았어요. CEO와 CTO가 함께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앨리슨, 상황이 급박해졌어요. CEO가 말했습니다.
다른 기업들이 한국 기술에 접근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는 독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들은 이미 여러 기업과 협상 중입니다. 독점 계약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든 설득해야 해요. CTO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협조해준다면 미국의 디지털 미래도 달라질 겁니다. 통화가 끝난 후 저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기술적 추격자로만 여겼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 기업의 최고 경영자인 박준호 대표와의 독점 미팅을 갖게 됐어요. 정중하게 차려입은 60대 남성이 넓은 사무실에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리버만 씨, 환영합니다. 지현 팀장으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긴장된 미소를 지었어요.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귀사의 기술력에 감명받았습니다. 박 대표는 따뜻한 차를 권하며 말을 이어갔어요. 저희는 20년 전부터 이 기술을 개발해왔습니다. 초기에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죠. 어떻게 이런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게 되셨나요? 저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필요가 발명의 어머니라고들 하잖아요. 박 대표는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는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혁신의 원동력이 되었죠. 우리는 1시간 동안 기술의 미래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어요. 독점 계약 제안에 대해 박 대표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우리의 철학은 기술 공유에 있습니다. 독점보다는 상생을 추구하죠. 물론 귀사와의 특별한 파트너십은 가능합니다. 미팅이 끝나고 나오면서 저는 김지현에게 물었어요. 왜 미국 기업들에 먼저 접근하지 않으셨나요? 이런 기술이라면 큰 관심을 받았을 텐데요. 김지현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때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준비가 완벽해질 때까지요. 서두르지 않는 것이 우리의 방식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퇴근 시간 지하철을 타고 호텔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러시아워의 서울 지하철은 놀랍도록 질서정연했습니다. 플랫폼의 스크린도어 앞에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문득 전광판에 뜬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스크린도어는 한국 기술로 승객 안전을 위해 개발되어 이제는 런던과 파리에도 수출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생각해보니 한국의 기술은 이미 전 세계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단지 저희가 그것을 한국 기술이라고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었어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켠 저는 본사에 보낼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객관적인 데이터 외에도 제 개인적인 의견을 과감하게 포함시켰어요. 한국의 기술력은 우리가 인식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그들은 눈에 띄게 홍보하지 않았을 뿐 이미 세계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협력 파트너로 대하지 않는다면 경쟁자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보고서를 마무리하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 풍경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그들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준비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김지현의 초대로 그들 회사의 연례기술 컨퍼런스에 참석했어요. 대형 컨벤션 센터에는 전 세계에서 온 기술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미국의 실리콘밸리 대표들도 상당수 보였어요. 이번 컨퍼런스 주제는 연결된 미래입니다. 김지현이 설명했어요. 우리는 기술이 국경을 초월해야 한다고 믿어요. 무대 위에서는 여러 연사들이 한국의 최신 기술 동향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젊은 여성 엔지니어의 발표였어요. 그녀는 양자 암호화 기술에 대해 자신감 있게 설명했습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해킹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거예요. 김지현이 귓속말로 알려줬죠. 컨퍼런스 중간 휴식 시간, 저는 우연히 미국 대형 IT 기업의 부사장과 마주쳤어요. 그는 저를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앨리슨, 당신도 여기 왔군요. 이 컨퍼런스가 비밀리에 진행되는 줄 알았는데. 저는 의아했어요. 비밀리라뇨? 이건 공개 행사인데요. 맞아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죠. 우리는 초대를 받았을 뿐이에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한국과의 독점 계약을 위해 노력 중이에요.
경쟁사보다 먼저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네요. 오후 세션에서는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협력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유럽 국가들이 이미 한국의 기술을 채택하고 있었어요. 영국의 교통 시스템, 독일의 데이터 보안, 프랑스의 도시 인프라까지. 한국 기술의 영향력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김지연은 저를 작은 한국 전통 주점으로 초대했어요.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더 편안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면 어떤 보고를 하실 건가요? 김지연이 물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대로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한국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했다고요. 이제는 협력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말할 겁니다. 김지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인정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우리를 믿지 않았죠. 궁금한 게 있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으셨나요? 이런 기술력이라면 세계가 주목했을 텐데요. 김지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우리는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고 믿어요. 준비가 완벽히 되기 전에 떠들고 싶지 않았죠. 그게 우리의 방식입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한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모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야. 뉴욕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큰 회의실에서 임원들 앞에 서 있었어요. 프로젝터에는 제가 준비한 보고서가 투영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출장을 통해 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CEO부터 각 부서 책임자들까지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죠. 그들의 기술력은 우리가 인식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특히 데이터 보안, 개인정보 보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저는 서울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상세히 전달했습니다. 제 말이 진행될수록 임원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특히 저희 회사의 일본계 동료 켄과 중국계 동료 린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역력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저는 잠시 숨을 골랐어요. 다른 미국 기업들도 이미 한국의 기술에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만 뒤처지고 있었던 거죠. CTO인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독점 계약은 불가능하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특별한 파트너십을 제안받았습니다.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면 기술 사용 우선권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회의가 끝난 후 켄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저도 한국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했어요. 일본인으로서 조금 부끄럽네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날 오후 CEO는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앨리슨, 한국 기업과의 협상을 이끌어줬으면 합니다. 당신이 직접 경험했으니 가장 적합할 것 같아요. 저는 기쁘게 수락했어요. 제 경력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같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자 한국에서 온 이메일이 도착했더군요. 김지현이었습니다. 리버만님, 본사 협상팀이 다음 주 뉴욕을 방문합니다. 우리는 귀사와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메일을 읽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불과 몇 주 전, 저는 한국을 기술적 추격자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들을 혁신의 선도자로 존경하게 됐죠. 제 시각이 얼마나 좁았던 걸까요? 창밖으로 맨해튼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습니다. 저는 제 노트북을 열고 김지연에게 답장을 작성했어요. 방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일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줄을 더 추가했습니다. 세계가 요청한 단 하나, 그건 조용히 준비된 한국이었네요. 이제 저희도 그 흐름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가장 말이 없던 한국이 가장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지금 줄 서서 한국을 찾고 있었죠. 저도 이제 그 줄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들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